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조영센터장입니다. 간밤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살짝 하회를 하면서 지난 8월의 악몽이 다시 좀 재현되는 분위기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오차범위 내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고 지수가 이렇게나 많이 내릴까? 그리고 기술주가 이렇게나 많이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어제 미국 증시의 특히 기술주 대표적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9.5%가 빠졌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2.4%가 추가로 지금 빠지면서 불과 하루 만에 거의 12%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치면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일 정도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매우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물론 오늘 시가보다는 다소 좀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조금이나마 올라오면서 양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단이 확실히 좀 닫혀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짙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시세를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추종을 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사실상 엔비디아가 지지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눈에 띄는 반등을 보여주기는 그리고 엔비디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다소 좀 힘든 그런 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뭐 주당 108달러 정도 수준인데 최소 지지권 한 80달러 이하를 내려가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지금 현재의 변동성 국면이 가장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서서히 좀 안정화되면서 엔비디아 역시도 조금은 변동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 시기 때부터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빠진 거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오름폭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비싸냐? 그것도 아니고요. 단지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이렇게나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앞서 7월, 8월 그러니까 3분기 들어서도 최근 경제 지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출 실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3분기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을 싸그리 무시를 하고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발로 인한 이 투심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100달러 선 전후로 해서 서서히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이제는 좀 지지력을 되찾았다 라는 느낌이 나올 때쯤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꽤나 가파르게 자율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서서히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8월 중순부터 무너지면서 반대급부로 올라왔던 게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장기 하락 추세 진입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다 같이 일정한 비율로 무너졌더라면 그러면 정말 위협적인 시황이 맞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고 최근 8월부터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조정이 나왔었던
그 반면에 시가총액 3위까지 내려앉은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쪽들이 반등을 꽤나 눈에 띄게,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눈에 띈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수급들이 약간은 반도체 쪽에서 탈피되는 단기 성격의 수급들을 다시 좀 빨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말은 즉 시장의 장기 하락 추세로의 진입은 아직은 좀 이른 판단이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곧 9월 FOMC, 미국 FOMC에서 첫 기준금리 인하가 가까워진 상태고, 남은 11월, 12월, 올해 최소 2회에서 3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의해서 성장주 성격의 업종들은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나 완성차 같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좀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틈을 타서 바이오 쪽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성장주 성격의 종목들은 분위기가 계속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를 이루고 있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 150의 PER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0배에서 200배 사이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코스닥 150 내의 종목들에 접근하는 부분들, 특히 숫자가 안 나오는 바이오테크 종목들에 접근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고위험군의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가까워졌고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과정이 이제 접어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바이오를 아예 내려놓고 트레이딩하는 거는 너무나도 미련스러운 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안내를 드렸던 게 대웅제약, 뭐 종근당,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 7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드렸었고, 계속해서 바이오 쪽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코스피에서 좀 숫자가 좀 집계가 되는 종목들로 대부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도 사실 의약품 관련한 업종을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좀 진부하다. 이제 왜 이렇게 바이오 종목만 들고 오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실 바이오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 괜찮은 종목들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공략주 JW 중해제약입니다. JW 제약이야 뭐 워낙에 또 많이 익히들 알고 계시는 회사일 텐데, 대표적으로 수액제 사업군들이 가장 주력이죠, 실제로. 관련해서 JW 생명과학도 있고, 상장되어 있는 JW 이제 지주사격을 맡고 있는 JW 홀딩스도 있고, 뭐 수액제 쪽으로는 사실 JW 생명과학이 개발이랑 생산을 점담하고 있고, JW 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출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 영업이라든지 뭐 마케팅 쪽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뭐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다 치고 올라갈 때, 다 신고가를 뚫고 어쨌든 유의미한 반등 파동을 보여줄 때,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또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스피의 동종 피어그룹군들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뒤처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하나 있죠. 최근에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왔었던,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의료 파업 관련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의 영업 환경이 지금 매우 악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액제 관련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둔화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고, 2차 병원 쪽으로 그나마 수요가 좀 돌면서 2분기 일시적으로 좀 매출이 좀 회복되는 모양새가 있었고, 결국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점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면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이 수액제 시장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JW 중개제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의료 파업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익성 그리고 매출이 좀 둔화된 측면들이 분명히 2분기에 확인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국면이거든요. 너무나도 뻔한 결말이지만 일시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의료 파업 관련한 이슈들은 점진적으로 묻힐 거고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겁니다. 영업 환경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고, 결국 국내 수액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같이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 제약사를 상대로 갑의 위치에 당연하게 위치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JW 중개제약이 영위하고 있는 이 수액제 분야만이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뀌어 있죠. 그만큼 JW 중개제약의 수액제 관련한 독점적 지위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어질 수 있을 만큼 어, 시장성이 꽤나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의료 파업 관련한 이슈가 좀 지나간다면 JW 중개제약은 그동안 다른 동종 산업군들이 다 치고 갈 때 못 올라온 분들을 대부분 한 번에 반영을 해서 큰 추세를 반영시킬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JW 중개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연구개발 비중에서 10%가 처음으로 돌파한 분야, 바로 표적항암제 그리고 탈모치료제 쪽. 미래 신약에 대한 대비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최근 바이오테크 업종들이 눈에 띄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의약품 업종들이 조금은 상승률이 제한되는 면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죠. 유한양행 최근에 미국 FDA 임상 승인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프리미엄은 시장에서 막강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액제뿐만 아니라 악템라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들도 마찬가지고 JW 중개제약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탄탄한데, 그 밖에도 미래 신약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 현재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JW 중개제약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유심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의료 파업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면 JW 중개제약이 가장 선발주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 있는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부분들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JW 중개제약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